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메디톡스고요. 네. 매수가가 17만 5천 원에 10%를 샀거든요. 네. 네, 근데 조금 빠지다가 어쩌다가 하는데 이걸 내가 매수를 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제가 목표를 바라보고 지금 얼마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밑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10%를 담아도 될지 좀 그것이 한번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 나왔습니다. 앞서서 김덕호 대표님께서 비만 치료제 다음은 뭐 보톡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 이번에는 차장님 의견도 궁금해요. 메디톡스 시청자님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보톡스 관련주들로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참 여러 가지 외부 이슈로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뭐 불확실성 해소가 1순위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메디톡스의 또 이제 그 톡신 어떤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우선 이런 외부 이슈가 저는 해결이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주가 상승 여력은 밸류를 더 크게 줘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 메디톡스가 유전자과의 소송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심리 부분도 지금 메디톡스 당사가 좀 먼저 좀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우려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3분기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작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도 좀 그렇지만은 이 기저효과 어떤 3분기 실적이나 여러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이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하는 속도를 좀 보여줬을 때, 저는 어떤 그 매수 관점 좀 강하게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17만 5천 원 매수 단가라고 하셨는데, 이 10% 정도면은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비중을 늘린다는 것보다도 우선은 최근에 휴젤과의 이 소송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이슈가 좀 사그러진다고 한다면 저는 20%까지도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역시 거래량이 떨어지는, 최근에 주가 하락에 대한 떨어지는 이 거래량이 많이 죽어야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행히 어떠한 떨어지는 폭과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 후반까지는 한번 좀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메디톡스도 앞서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장에 대한 증설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보톡스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지는 부분은 또 이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여러 주가가 급등락하더라도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정말 몇 안 되는 좀 우량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와 매수 부분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저는 주가 조금 더 바닥이 보였을 때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메디톡스로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넥스트를 좀 한 석 달 전부터 들고 있었는데 네. 9,790원에 10%를 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무슨 대한고래주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네. 좀 이게 떴다가 조금 입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참여한다고 발표는 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가격까지 가져갈지 좀 그걸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매수가 단기, 장기 이렇게 어떻게 좀 나눠서 네. 가져가야 될지 추가 매수해도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매수가 위까지 올라오는데 안 파셨으면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으신가 봐요, 시청자님. 많이 장기는 아니어도 전 12,000원까지는 봐도 되는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오일긍정 나왔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목표 주가를 12,000원까지 보고 계시거든요. 사실 전고점은 12,360원 정도 돼서 그 정도 선까지는 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사실 긍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12,000원 선까지의 단기 돌파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지금처럼 이제 급등급락을 계속 반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지난 6월부터 해서 대한고래 프로젝트들이 일시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기 때 뭐 GS 글로벌도 뭐 갑자기 4,000원까지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이 기간 동안의 변동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빨리 팔았을 걸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팔아서 발이 묶여서 이제는 좀 어떻게 되나라고 또 기대를 하시면서 또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는 내년 6월 20일까지는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동을 좀 내가 극복이 어느 정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성향이 좀 잘 맞지 않다. 나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잘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최대한 자제는 하셔야겠죠. 일단 12,000원까지를 연내 달성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넥스틸이 이제 지난 2분기 실적부터 해서 3분기 실적 조금씩 이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참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 참여가 진행돼서 착공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럼 반면에 이 주가를 좀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호재 소식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또 잠잠합니다. 이제 또 잠잠하다가 내년 한 1월, 2월쯤 되면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뉴스에 의해서 사고 올리고 내리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더 추가 매수를 한다는 부분은 반드시 자제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대신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넥스티를 비롯해서 뭐 GS 글로벌도 그렇고 주가를 만약에 내가 그러면 손절을 하겠다. 만약에 내가 지금 급히 자금이 필요해서 내가 이걸 빼야 된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럼 손절을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입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9월부터 만들어졌던 이 8,200원 선 여기를 만약에 깼다 이때는 과감하게 내가 손절을 하겠다라는 자신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만약에 이제 이 주가가 이만큼 회복이 됐다 그러면 다시 조정 이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번 터치가 됐을 때 바로 또 반등이 나온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관광 업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로 전쟁을 장기 수행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북한도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런 어떤 산유국들에 대한 어떤 수출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결국은 이런 업체들의 실적들이 계속 이제 퍼포먼스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넥스틸도 마찬가지로 수출 실적이 이번에 괜찮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해서 주가 반등은 빨리 나왔겠지만 오히려 이 하방 지지를 할 수 있는 3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가 결국은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것은 강력하게 좀 제한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 의견으로 접근을 하시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지만 손절 라인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넥스틸로 꼭씩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07번님의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대봉 LS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40%의 매수가가 22,300원이세요.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좀 뒤늦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시세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이제 약간 좀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망한, 왜냐하면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저는 언제든지 좋은 이슈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업 부분 쪽을 영위를 많이 하고 있죠. 우선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원료 의약품, 또 이제 뭐 화장품, 여러 또 이 피부 뭐 케어 센터 여러 부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우선은 저는 이제 이 비만 치료제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이 시가총액이 큰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우선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비만 약 관련주로 이 대봉 LS가 지금 현재 사업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좀 제한적인 그런 상태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봉 LS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로만 접근한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비중이 22,300원이시면은 우선 지금 비중이 40%까지 되세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은 꼭 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낫고, 당연히 이 말씀은 추가적인 매수 부분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대봉 LS의 원료 의약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안정적으로 수익은 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의 사업 부분 쪽이 매출에 크게 조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만 치료제로 만약 주가가 더 점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뭐 고평가 영역으로 간다는 부분이죠.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그 중장기적인 으로 끌어가는 것보다도 약간 좀 비중을 20%대로 줄이고 20%는 대봉 LS의 가능성으로 가져가시되, 나머지 20%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종목들을 또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역시 뭐 삼성바이오로지스나 뭐 이런 기업들로 좀 분산 투자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좀 줄여서 좀 안정적인 바이오 종목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뒷번호 4355번님께서는 세트랙 I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9,450원에 비중을 4% 가지고 계십니다. 보유한 지 6개월 넘었는데 중간에 비중을 좀 줄였다고 하십니다. 이제 물탈 시점인지 알고 싶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트랙 I 보니까 그 8월 블랙몬데이 시점에 뭐 11%씩 2%씩 하락하고 좀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지금 물 타도 괜찮을까요?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판감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면은 4월 한 20일 정도 되겠네요. 한 달 뒤에 우주항공청 개청한다는 소식으로 이제 들뜨기 시작하면서 많은 항공주들이 이제 5월 10일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개청 이후에 다 먼저 빠졌어요. 반면에 이제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게 좀 주가를 버티고 있다가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공포상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말 그대로 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일단 실적 자체가 양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1호 위성 기업 중 하나였던 이 세트랙 I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접근하셨던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오버행 이슈가 나오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실적만 견고하다. 그러면 오히려 주식시장에선 더 매력 있는 섹터나 테마로 이전을 빨리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8월에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나서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좀 효과적인 혹은 좀 더 매력적인 상승을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나타나는데, 자, 제가 일단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간 이제 거래일평만 보신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매수를 하셨던 시점인 4월부터 해서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매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5월 이후부터 해서 매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이제 5월 27일 날 경남 사천에서 개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더 발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주가는 당분간은 답보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 저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치고 나가시다면은 뭐 2배수도 가능은 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우호적이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 주가를 잡는다면은 내가 한 42,000원 내에서 이탈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라면은 한 번 정도 매수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다기보다는 일단 손실폭을 좁히는데 노력할 수 있는 기회로서 매매를 하시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트랙 I 지금 잘 가고 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려봤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600선을 탈환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장 반등 나와줬는데 내 종목은 대체 언제 반등해줄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기준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인데요. 9887님, 메가MD 2,40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거래량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큰 호재 없이 주가가 빠지기만 하고 있어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인데요. 5091님, 삐아 17,000원 10% 매수가까지 올지 아니면 얼마까지 반등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물린 지 몇 달 되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8230님, JLK 16,00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메가MD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종목들 전부 다 이제 10% 정도로 공통적으로 좀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뭐 지금 메가MD 같은 경우는 무슨 교육주로서도 교육주는 그렇죠. 약간 시세를 좀 많이 타는 게 바로 이제 이 교육주라 볼 수 있겠고, 뭐 수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지금 시장에서 원래는 좀 역사적으로 좀 관심을 모아진 때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이 단순 어떤 섹터로 좀 진입하기에는 이런 좀 옛날보다도 그 수능에 대한 효과는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다른 이제 새로운 개별적인 사교육 이런 기업들보다도 우선 모회사가 이제 메가스터디라는 강력한 기업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주들 대비해서는 재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교육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화가 있죠. 뭐 역시 이 오프라인 수익보다도 이 콘텐츠 판매로 수익이 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메가MD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잘 메가스터디 그 그룹 자체적으로도 이 메가MD 쪽으로의 관심을 좀 계속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메가MD 지금 이제 10% 정도면 약간 수능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좀 그 11월 어떤 수능을 전후로 후로 생각한다면은 좀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제 삐아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삐아 그 기업 이름도 좀 재밌긴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삐아 같은 경우에 이 K뷰티 쪽에서의 중소형 브랜드에 대한 수혜 부분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상장 후에 어떤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이 아이라이너나 립틴트 이런 부분이 쿠팡이나 이쪽으로의 판매 부분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삐아의 이 해외 진출, 이 베트남과 일본 쪽이 중심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쪽으로의 이 시장 진출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하지만은 여러 뭐 미국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시화되는 부분이 지금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입점 계약이나 이쪽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삐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비중 10% 정도면은 저는 보유 관점을 일단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삐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중국보다도 미국 쪽으로의 이 입점에 대한 또 이제 플랫폼 회사와 계약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나와야
이게 이제 미국 수출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공시 성립하는데 삐아도 이제 시작 단계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삐아는 10% 정도면 안정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JLK 좀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 이제 그 JLK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어떤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효과나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JLK가 어떤 그 임상이나 신약 개발하는 업체는 아니죠. 의료 진단 쪽에서의 뭐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나 이런 그 바이오 기업들과는 약간 별개라고 지금 생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JLK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어떤 폭발적으로 느는 구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관점은 좀 제한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저는 JLK를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 관점 담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이런 실적이 나오는 그런 CDMO 기업이나 이런 바이오 기업들로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성 차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두산마켓이나 철강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